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대문 진로센터 MC 홍주쌤과 함께하는 대단의 메이크업. 오늘의 창업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유한 의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복이죠. 그런데 한복이라고 하면 조금 되게 특별한 날 입어야 할 것 같고 약간 불편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요즘 트렌디한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꾸 안 꾸라고 아시나요?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이런 스타일링이 한복으로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복을 변형시키면 이런 스타일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복으로 꾸안꾸가 가능하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알 수 있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리 한복을 운영하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생활 한복을 만드는데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잘 조합해서 디자인하는 일을 합니다. 네, 생활 한복을 창업을 하시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은행가가 되고 싶어서,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 특성화고를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중국 유학에 가게 됐는데요. 그 중국 유학마저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중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 유학을 하시다가 생활 한복을 창업하신 건데 그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국제문화제라는 축제가 있었는데요. 각 외국인들이 자신의 전통 의상을 입고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축제였어요. 한푸라고 중국의 의상이 있는데요. 한푸, 치파오, 기모노 이런 것들은 다양하고 유명한데 한복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국인들마저도 그거를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남들도 다 입고 싶어 하는 그런 한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또 저희가 무형문화재 집안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통의 중요성과 한복의 아름다움을 좀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복을 창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복을 조금 더 외국인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좀 더 많이 알리고자 하셔가지고 그렇게 창업을 하시게 되셨군요. 네. 네,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어떤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을까요? 가장 큰 힘들었던 점은 원단 문제였어요. 저희가 처음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원단이 처음에 이태리 원단을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이태리 원단이 저희는 대량으로 주문을 하고 싶은데 그쪽 거래처에서는 이미 대기업에 먼저 납품을 하고 나머지 짜투리 원단을 소매 형식으로 파는 거였는데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원하는 물량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태리에서 리오더를 하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또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재빨리 대체할 원단을 찾으려고 직접 발로 뛰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적합한 원단을 찾으셨을까요? 네,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만드시게 된 한복은 그 선생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찾게 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거군요. 네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굉장히 앳되고 어리신데 혹시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동대문 원단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에 의류업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소매로 많이 떼요. 그런데 이제 동대문 업자들은 소매로 많이 하기보다는 대량으로 하길 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딱 보기에 어려 보이고 또 학생 같아 보여가지고 제가 대체할 원단을 찾으러 동대문 가고 광장시장에 가고 하다 보면 일부러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학생은 안 해줘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저희의 지금 제품이 덕혜옹주와 이유왕자랑 연관된 이렇게 역사적 인물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선택하신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한복을 만들 때 특히 의미 있는 한복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저희 한복을 입었을 때 그냥 한복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누구 한복이지, 덕혜옹주지, 이유왕자지 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되씹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이유왕자 두루마기 수트를 했는데 실제로 이유왕자님이 입으셨던 두루마기 수트가 있으세요. 그거를 모티브로 만들었고요. 또 덕혜옹주 같은 경우는 덕혜옹주님이
그 강제로 기모노를 입으셨어야 됐는데 그 기모노 안에 벚꽃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벚꽃이 조선의 벚꽃이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 덕혜옹주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진짜 한복이네요. 역사가 깃든 한복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펀딩에 성공하기까지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나 좀 우리의 생활 한복은 이러이러해서 특별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희 한복 같은 경우는 다른 생활 한복에 비해서 특히나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제 언제 어디서든 입을 수 있는 그런 한복이에요.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고리타분하지도 않는 거를 중점적으로 두었는데요. 마트 갈 때나 출근할 때나 손쉽게 입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찾은 만큼 또 그렇게 대표님께서 느끼시는 뿌듯하고 어떤 값진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출시를 하기 전에 처음에 예고편을 먼저 올렸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 다리 한복 인스타 계정에서 DM으로 너무 기대된다, 빨리 보고 싶다 하면서 굉장히 응원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때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더 열심히 해서 이쁜 옷 지어서 보내드려야겠다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다 보다가 문득 궁금한 건데 이거를 인터뷰 초반에 질문했었어야 맞는 거긴 한데 혹시 달의 한복이라는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다리 한복의 의미는 정말 그 자체로 달위예요. 저희는 이 달이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시대도 똑같이 있잖아요. 이 달이 다 비춘다 생각을 하고 그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 똑같이 한복을 이어져 전승하겠다라는 의미로 달의 한복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달의 한복이었네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께서 나는 내 이 크라우드 펀딩, 내 이 생활 한복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탐사를 많이 다녔는데요. 고궁박물관, 덕수궁, 창덕궁 등등을 많이 다녔는데 영화도 많이 봤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아무래도 창덕궁 낙선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어요. 덕혜옹주님이 실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던 곳이 창덕궁 낙선제인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벚꽃이 필 때는 가지는 못했지만 봄에 갔더라면 정말 예뻤고 덕혜옹주님이 보셨던 그 광경을 저도 한번 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많이 남긴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너무 잘 들어봤는데요. 혹시 선생님만의 어떤 창업 가치관이 있을까요?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좀 귀를 기울이는 편이에요.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하나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남이 볼 때는 좀 더 다르고 또 누가 연령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보시기 때문에 저는 저의 생각보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객관적인 평가는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정말 인터넷에 올린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 저는 설문조사지를 제가 작성을 해서 주변 친구들과 또 친구의 부모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연령대를 다양하게 해서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달의 한복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궁금합니다. 여성 천릭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20대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남자 한복 두루마기 수트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 중에서 한 34살 정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세요. 그럼 실제로 착용샷이나 이런 후기들도 많이 올라오는 편인가요? 네네. 그럼 실제 착용 후기가 저는 조금 궁금해요. 진짜 편할지 아니면은 괜히 구매했으니까 편하다고 쓰시는 건지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 입으신 분들의 착용 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직 펀딩 진행 중이어서 실제로 받아보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이나 모델에게 입혔을 때는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구김도 잘 안 가고 정말 캐주얼하고 하지만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아서 출근할 때도 입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렇구나. 그럼 제가 듣다가 선생님 궁금하게 된 건데 두루마기라는 건 어떤 한복의 의복이고 슈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양식 정장인데 어떻게 이 두 낱말이 같이 붙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두루마기를 한 집에 하나씩 꼭 있을 정도로 그런
데일리적인 옷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사라졌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수트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저희는 이거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이걸 전통도 계승을 하면서, 하지만 너무 고리타분하지도 않고 좀 캐주얼하게 입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뒤에를 트여가지고 핏을 좋게 만들고, 또 안에 안주머니를 넣어서 편리하게 만들고, 겉에도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편리성과 실용성을 이렇게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루마기 수트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실생활에도 많이 자주 손이 갈 것 같은 그런 의복인데, 혹시 그럼 덕혜옹주 천릭 원피스에도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덕혜옹주 천리의 원피스는요, 테마가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뭐 경복궁에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갈 때 이런 테마로 잡아가지고 활동성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감을 덧대가지고 비치지도 않고, 또한 앞섭이 어떻게 활동을 해도 앞섭이 벌어지지 않고, 또 치마가 벌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연구를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들었던 것처럼 무형문화재 가족에 이제 윗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조언을 받았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실제로 샘플이 한 개 나올 때마다 가족을 입히고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할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이거 전통을 계승을 할 때 좀 일제강점기랑 같이 겹쳐 있어서 많이 예민하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전달을 해라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이신 할아버지께서는 뭐 똑같이 한복을 만드시는 분이셨을까요? 아니요, 저희 할아버지는 국궁문화재이셨어요. 무형문화재라고 국궁을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활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형문화재냐 말하면 이 활쏘기를 다음 세대의 계승자에게 전수를 하는 임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라고 지칭을 받고 계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한복 외적으로도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계속 계승시킬 계획이 있거나 구상하시고 있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한복 말고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가방 디자인을 약간 전통적인 것을 넣고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수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 매듭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가방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제가 중국 유학에 다녀오셨다가 이렇게 의류 쪽으로 넘어오게 되셨는데, 의류 사업을 따로 공부하거나 배우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오히려 지금 사업을 하면서 배워가는 편이에요. 작업 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도식화라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거를 만들 줄 몰라서 일일이 파워포인트 도형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던 적도 있어요. 또 이거를 이제 의류업계 쪽에서 용어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몰라서 이해를 못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부딪혀 가면서 계속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도.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도 배우고 가는 단계이시지만, 그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은 나 의류계 갈 거야, 의류 쪽 내가 사업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의류 사업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어떤 필요한 자질이나 역량, 혹은 지금부터 길렀으면 좋겠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것이 책을 통해서, 또한 멘토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을 좀 잘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창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울 것만 같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멘토들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글을 써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태도도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배우시면서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진짜 이때만큼은 때려치고 싶었다, 좀 그만하고 싶다라고 느낄 만큼 힘드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원단이 안 구해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사실 세상에서 똑같은 이 원단과 똑같은 원단을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걸 갖고 동대문에 가서 여쭤봐도 다 이걸 찾으려면 밤낮을 돌아다녀도 못 찾는다 라고 실제로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대체할 원단을 따로 구하거나 알아보거나 직접 제작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니까 네, 포기는 안 되더라고요. 원단 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만나는 뭐 동대문이나 그런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나이 때문에 조금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두루마기 슈트는 말 그대로 수트처럼 그냥 이렇게 팔껴가지고 입으면 되는 건지 좀 한복 입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한복 두루마기 수트는 그냥 수트처럼 입으셔도 되는데 안에 안고름이 있어가지고 안에 안고름이랑 겉에 있는 것이랑 한번 묶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겉에 있는 거 한번 묶어서 완성하는 겉의 형식은 두루마기 하지만 입는 것은 수트 형식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덕혜옹주 천립 원피스도 살짝 청소년들이나 뭐 어른분들이나 나 원피스 치마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일까요? 네, 오히려 다른 원피스보다 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한복 같은 경우는 원피스가 미디움 기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서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또한 주름이 여기에 잘 잡혀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한복 그 치마 형태의 모양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또한 안에 안고름이 있기 때문에 이 체형에 맞춰서 허리 라인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좀 더 예쁘게 개개인의 체형에 맞춰서 핏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여자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실 만한 디테일을 많이 살린 원피스인 것 같네요. 네. 그럼 혹시 아까 가방을 새로 지금 구상하고 계신데 한복도 다른 인물이랑 연관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다른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으신 게 있다면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번 가방을 이산 정조 프로젝트와 함께 연결시키고 싶은데요. 이게 아직 구상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산 정조의 관복이라던가 의뢰 이런 걸 참고를 해서 디자인을 할 예정입니다. 관복을 참고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서서 말씀하신 노하우처럼 직접 뭐 탐사를 가시는 건지 뭐 책을 읽으시는 건지 조금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산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의뢰도감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서를 참고를 하고 또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이어서 그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다 개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탐사를 직접 가서 영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첫 게시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추후 예정 일자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어요. 하지만 한다면은 이번 겨울에 이산정조 가방이랑 또 다른 뭐 홈웨어라든지 이거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인터뷰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많이 들어봤는데 크라우드 펀딩이 뭐지? 라고 하는 청소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크라우드 펀딩의 어떤 신청, 진행, 결과까지 이런 좀 방식들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크라우드 펀딩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텀블벅이랑 와디즈 라는 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와디즈로 시작을 했거든요. 와디즈는 의류 쪽에 좀 더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와디즈에서 저희가 스토리를 작성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유왕자와 덕혜옹주를 알리고 싶다 이런 취지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넣어서 한 3일에서 한 5일 동안 심사가 들어가고 적합하다 싶으면 저희 그쪽에서 피드백을 요청을 해와요.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은 판매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객님이란 단어도 쓰면 안 되고 상품이란 단어도 쓰면 안 되고 이런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메이커, 서포터 분들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 통과가 됐다 싶으면 진행이 돼요. 그럼 저희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 사이즈라던가 닉네임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밖에 개인정보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만큼 투자가 됐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원단이나 부자재 같은 경우를 먼저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펀딩이 끝나면 정산이 딱 돼요. 하지만 이 사람들마다 이 카드가 이제 한도 초과되신 분도 계시고 잔액이 초과되시는 분도 계셔서 결제가 안 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 7일 정도 계속 결제되는 기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이면 60%가 들어오고 1,000만 원 이하면 80%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돈으로 제작을 들어가고 그 제작을 해서 이제 상품이 나오면은
이제 리워드가 나오면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배송을 하면서 새 소식에 글을 쓰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크라우드 펀딩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 부분만 다시 돌려봐도 좋을 정도로 관계자처럼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달의 한복에 지금 가방이랑 한복이랑 많은 향후 계획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앞으로도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창업을 꿈꾸는 혹은 의류 사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저는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은 아이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창업이라는 길이 솔직히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한 자본금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방법을 강구하고 찾다 보면은 그 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처음을 시작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먼저 시작을 해서 좋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창업을 하시기에는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친구들한테 진짜 용기를 북돋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궁금하다면은 달의 한복으로 더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네, 향후에 나오는 이제 예쁜 가방이랑 한복도 저도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안녕 하면서 외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